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김상덕 이사장님을 모시고 다시 오늘 대선 결과하고 또 여러가지 부정선거 문제라든가 나라의 그 부패 이런저런 걸 가지고 귀중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3월 16일입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오셔서 2주마다 한 번씩 오시죠? 예. 제가 교수님을 좋아서 오는데 예. 제가 저 발로 왔는데 그래도 좀 얼굴이 확 피셨어요. 네, 좀 얼굴 기분이 좋은 일이 또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선거 결과에서 해서.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 네. 대선 결과가 그래도 전국 교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우리 아무래도 이 대한민국 모든 과정을 온갖 풍상을 겪고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을 다 경험하신 분이신데 예. 저는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은 경험을 못했거든요. 네. 라디오만 들었어요. 네. 직접 보질 못했는데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총평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 학자분들이라든지 네. 사회 전문 인사들이 많이 이제 그 결과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결국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이번 선거를 보고 지역주의 나쁜 이념의 벽을 정말 뛰어넘을 수 없다. 너무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어떤 지역은 참신한 인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다. 무조건 내 편이다. 이런 식의 지역 논리. 이것은 우리가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어떤 지역에 제가 이런 말 해도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근데 지역의 어른들이 이제는 바르게 나서고 또 그 현대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교육하는 데 나서줘야지. 이렇게 방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지역적으로 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네. 아니, 그래서 지금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대깨문이니 대깨리니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호남 대 비호남으로 해가지고 이게 구도가 이 배단이 안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래 우리가 그 발전은 대통령 자격에 있는 그 인물을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서 뽑아야죠. 무조건 하고 지역주의 이번에 지역주의 벽이 다른 어느 선거 때보다 더 벽이 심하고 말이죠. 예. 뭔가 민주주의에 가는 길이 너무 험악하다. 참 그 결과를 보고 저는 슬프게 생각합니다. 이건 1번, 2번 이재명 씨가 못해서 이래 된 겁니까? 윤석열 씨가 그럼 잘해서 선전해서 이래 된 겁니까? 아니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잘못 뽑았다고 보시면 어떻게 보세요? 왜 저는 그런 정치적인 평을 하고 싶지 않지만은 정말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5년 동안에 병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정말 우리 가족 전체가 병이 들었습니다. 5년 동안에 이렇게 정치할 수 있을까? 저도 혈압이 올라버렸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더불어 여야하고 막론하고 좀 정치권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것이 제 생각인데 반은 문재인 잘못이고 반은 이재명 잘못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우리 대통령의 자격 문제는 우리 국민이 선택하는 문제고 전적으로 5년 동안에 국가 정책 안보 면에서 너무 그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근데 보통 하면은 여당의 편에서 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도저히 이해할 수 탈원전이라든지 모든 정책, 안보, 이런 것을 대통령으로서 저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인가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됐으니까요. 대부분이요. 최악의 대통령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물론 이제 아슬아슬하게 윤석열 후보가 이겨서 전국 교체가 되었는데 좀 보도를 보니까 사전투표 그죠? 그날부터 금요일 토요일부터 부정선거 문제가
굉장히 불거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 4.7 재작년이니까 뭐 예. 지방선거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4.15 부정선거. 2019년. 그런 선거에서도 예, 부정선거. 예, 우리 뭐 보수 예. 그 농객들이 부정선거는 없었다 단언적으로 하는데 나 그것도 이해 못했습니다. 예. 어떻게 그거를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부정선거 있었다고 우리는 그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단언할 수도 없고 심지어 부정선거가 없었다고도 단언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 증거를 위해서 예.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예. 도대체 보수 농객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부정선거가 없었다. 그것도 한 번도 본도 아니고 말이요. 그 자체를 나는 이해 못 하겠고요. 없다면 확실한 증거 돼야 예. 근데 증거를 대가지고 부정선거는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하고 예. 우리가 4.19 혁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당시에 정은희 씨 그 당시에 3.15 부정선거 때문에. 저는 뭐 대단했죠. 그때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참여한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일반 사회라든지 살 때 민주주의를 배우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도요. 전국에서 들고 올랐죠. 예, 그래서 중고등학생. 3.15 부정선거에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하는 것을 중학교 때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수업에 듣다가 바로 나가서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물러나라. 그러니까 하야해라. 예. 그 다음에 우리 그 학생들을 막 잡아들이거든요. 학생들을, 죄 없는 학생들을 잡아들이지 마라. 총격으로 죽었죠. 몇 사람? 네. 경무대 쪽인가, 이승만 대통령 그 직무 근처에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렇죠. 그때 이제 발포가, 그때 막 그렇게 경무대를 쳐들어 갈 정도로 했을 때 당황해가지고, 그는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예. 그냥 우발적으로 내무장관.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게요. 김인규가 그 당시 내무장관이. 예, 그렇죠. 사형당했죠. 예, 그렇죠. 예. 그러고 지금 누구야? 그 이기붕 일가가 장남이, 장남이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이기붕 그 아들이 장남인데 서울대 그 입학도 했고 편입이다 애가 또 말이 많았는데 권총으로 아버지 엄마를 갈기고 자기가 권총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은 현대 정치에 모사하고 예.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 때 무너져야 되고 그거는 가오는 컸지만은 그래도 정의는 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은 더 모사 정치 아닙니까?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대통령직에 하야를 했습니다. 또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에게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돈 한 푼 없이 하와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강석이가 이기봉의 아들인데, 장남, 예. 큰 아들입니다. 육사하고 서울대 맞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아들이 육사 상도생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3학년 상도생이었는데, 이기봉이가 이제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불렀는데, 그는 그게 정인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 각하에게 죄를 지은 것도 씻을 수 없고, 이기봉이가. 우리는 국가에 대한 지나고 보니까 죄도 씻을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죽음으로서 죄를 씻을 수밖에 없었다. 없다. 이규봉이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강석이를 육사 생도생이었는데 불러가지고 너의 아버지, 너 어머니의 박마리아를 죽여달라 해서 앞에 그렇게 슬프고 울면서 아버지 용서하세요 하고 이강석이가 어머니를 죽인 겁니다. 어른들. 건조를 쏘아 죽이고, 그 다음에 동생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동생도 이해해라. 그래서 동생 죽이고 자기도 같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이렇게, 죽음이 아니면 도저히 국가에 대해, 죄를 지은 누를 씻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로 잘못한 거지만 정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죽음으로서. 지금은 더 모사꾼들 아닙니까? 정치가. 잘못한 것도 절대 뒤집어 씌워가지고 상대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자기 프레임을 만드는 그런 모사를 지금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정치가. 예, 모사 정치죠. 지금은 어느 정치보다도 모사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관하고 있었다 이거죠. 우리가 진짜 국민이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3.15 부정선거에서 네. 제 기억에 좀 말씀드린다면 양정동 사는데 그 뒷바닥에 양정동 파출소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 기억에 동네 중학생들이에요. 네네네. 와가지고 그때 돌멩이하고 막 몽둥이 들고 일제히 양정동 파출소에 던졌는데 유리창이 다 깨졌어요. 근데 거기에 안에 있는 순사들, 경찰들은 지금 다 도망갔고, 그래 중학생들이 오고 동네 중학생들, 동네 고등학생들이 왔는데 3.15 부정선거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예, 중학생까지 참여했습니다. 중학생까지 참여했습니다. 네네. 근데 부산에는 동네 중학생들이 역할을 엄청나게. 예. 그제 그런데 사실은 인류 고등학교에서는 부산 고등학교, 경남 고등학교, 동네 고등학교인데 동네 고등학교는 사실 양순한 이게 전통이죠. 일제 때는 인류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저는 여하튼 다른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은 여하튼 중학생까지 참여했으면 대단했죠. 그래서 저는 정규 수업을 한 번 받는 중에 저는 3.15 부정선거에 나섰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세 가지였습니다. 부정선거 다시 해라. 예. 그 다음에 독재 정권 물러나라. 이승만 물러나라. 그 다음에 죄 없는 학생 경찰이 잡아가지 마라. 그 세 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가정의 그런 경과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영주동 우리 부산은 동네는 이제 시초 이렇게 확산된 거고요. 제가 부산진역으로부터 서면이 아니고 부산진역으로부터서 영주동, 그 다음에 남포동으로 해서 이제 그게 굉장히 확산이 크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주동 거기에 이제 오면서 하는데 파출소가 불이 살았어요. 불이 막 사라지고 거기에 데모대들이 그래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쫓아가가지고 저도 거기에 뭣도 모르고 말이지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도 말하자면은 파출소에 불을 지는 거는 폭력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5.18이라든지 그런 거 매로 말이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근데 내가 그게 경찰한테 들켜가지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통보당하고, 나는 즉시 피해가지고, 나는요, 피하니까요, 경찰이 나를 수배자로 했다 이거죠. 그래가, 고성 안전사라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에. 그거요, 숨어 있었어요. 며칠간? 며칠간? 네? 숨어 있었는 게 며칠간입니까? 한 달, 일주일? 그때는 한 달 넘었죠. 숨어진 적에. 그런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 5월 30일 날 저에게 찾아왔어요. 거기 안전소를 찾아왔는데, 저는 대통령이 하야해가지고, 하와이를 가시는지 몰랐어요. 그거는 전화통화도 안 되고 절대 안 되는 거니까. 그랬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너 이제 데모 그만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데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하셔서 가만 듣고만 있으니까 상대가 너희들이 성공해서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들으니까 어제 대통령에서 하야하고 그 다음에 하와이로 떠났다. 그리고 떠나면서 상덕이 너한테도 그러고 학생에게도 사과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나의 잘못을 그다음 통치기관의 잘못을 사과한다고 해서 떠났다. 그러면은 너 상덕이 내 아들이지만 너가 성공했잖아. 4.19 성공했는데 3.15 부정선거 이래 나서서 성공했는데 왜 더 데모를 해야 되니? 데모 더 하지 마라.
그때부터 저는 데모라는 건 안 했습니다. 저 궁금한 게 근데 네. 저 무기란 뭐 하지만 5.18과 비교해가지고 예,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돌하고 몽둥이 들고 저 행정도 파출소에 던지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상은 없죠. 총기라든가 뭐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화염병도 예, 없잖아요. 그런 거는 뭐 여자 불을 살았다면 저는 그런 네. 자 영주동 파출소 불이 어떻게 사는지 그러냐 뭐 소문 같은데 뭐 불을 붙여가지고 뭐 불은 지를 수가 있죠. 그러나 돌멩이하고- 무기라는 건 절대 없었어요. 돌멩이하고 무기. 예, 예. 그게 민주화입니다. 민주화. 예. 5.18하고 전혀 다르네. 무슨 그게 말이지 무기로 상대하는 게 민주화입니까? 예. 그게 그 5월달 초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해가지고 사태를 진압을 시킨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저 4.19 학생운동도 그렇고 또 네. 대통령의 용단도 그렇고 지금하고 좀 비교가 안 되네요. 비교할 수가 없죠. 지금은 최소한 폭력을 갖다가 민주주의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뒤집어 씌워. 그리고 서울 사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민주주의의 크기입니까? 예. 근데 이게 우리가 구한말부터서 예. 더 지금 현재 지저분한 정치, 지금 모사 정치, 그 다음에 뒤집는 정치, 예. 그 다음에 이념을 갈라놓은 정치입니다. 지금 현재. 예. 지금 이제 정치하는 분들 정말 좀 이렇게 좀 바로 하세요. 네.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도 네. 국민들의 기본적인 심성이 좀 안 바뀌면 어렵겠네요. 아니, 그래 안 바뀌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안 바뀌라. 거짓말에 국민이 문제가 있는 게 거짓말에 너는 내 편이니까 무조건 거짓말해도 내 편이야. 그게 문제단 말이에요. 이번에 저 선거의 결과에 드러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 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국가를 깬 거죠. 우리가 이시조선에요. 손조. 예. 그 다음에 자기 11살에 등극을 해가지고 정조가 손조, 철종. 돌아가시고 핵심적인 우리나라의 최고 왕인데 돌아가시고 그 손조가 등극을 했습니까? 11살입니다. 그때 김조선 장인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세도 정치가 일어나갖고 국가가 아니라 집안을 위한 정치 그런 정치를 정치를 해가지고 예. 우리나라가 일체 뺏기까지죠. 106년입니다. 106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을 해서 지금 현재 건국이 이념이 있는데 건국 이념을 갖다가 그냥 짓밟고 한 것이 지금 76년입니다. 예. 한 나라가 망하려면 그렇게 100년이 걸리는 겁니다. 걸리면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서서히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지금 우리가 단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것을 100배로 이렇게 이념을 올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앞으로 희망 없습니다. 망조가 들린다. 그럼요. 망조가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이 지금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뭡니까? 처음보다 우리나라의 국가 이념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교육감이 돼가지고 전부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런데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보수라고 안 합니다. 나라가 하나는 애국의 지식인들이 지금 뭐 했느냐 이거죠. 전부 입 다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아니,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예. 안동임 씨 위주로 한 결국 세종 정치가 나라를 좀 망쳤는데 그 당시에 그래도 이거 아니다고 막 고발하고 막 발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는 반대표가 있을 수가 없었죠. 근데 그 당시는 세도 정치니까 반대면 바로 죽이니까 왕도 멋대로 하는 거지. 왕도 막 대중들 앉혀가지고 왕이 하면 돼. 11살 두고 그게 이제 풍량조씨들이 이제 정권을 찾아 예측 아닙니까? 풍량조씨 마누라 아버지가 김조선이 아닙니까? 김조선이가 권력을 잡고 이제 세도 정치 즉 집안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국가 정치가 아니라. 말씀드리면 그 철종 때 철종이 강화도 그 남군 아닙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병신 만들기 위해서 이쁜 홍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색 잡기에 몰두를 하도록 해가지고 철종이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 일화가 있어요. 야사에 그래가지고 제도를 한 거예요. 왕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쁜 여자 들여가지고 병신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우리 이시조선 자체가 다 그렇게 해왔지만은 철종 완전히 세도 정치를 하기 위해서 철종도 앉힌 거지. 그런데 이런 안동김씨들이 이렇게
템포를 부를 때라도 예, 예. 이거 알다고 항명하는 지식이 선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제 지금도 권력에 처음부터 이번에 5년 동안에 정말 검찰이 제대로 검찰을 노릇을 하고 경찰이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헌법 판단을 하는 판사들이 제 역할을 했다고 봅니까? 그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똑같아요. 그거는. 공수처 만든다고 난리 벌렸지 않습니까? 예. 공수처장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뭐 했는지 저는 정치인 얘기 잘 모르겠지만 저도 마음이 상하죠. 아니, 사퇴한다고 땡깡 부리고 있는데. 예. 한 게 뭐예요, 공수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상식의 정치가 아니다 이 말이죠. 국민에 의한 정치가 아니고 전부 모사의 정치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 국민이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꼭 나라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정말 공산주의에 무너질 우려가 많다는 것을 저는 걱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오직 김삿갓 씨란 김병년에 대해서 학자시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좀 예, 그분에 대한 노래도 한번 부르고 그 사람이 왜 삿갓을 썼느냐 그걸 우리 지금 현재 모사 정치를 비교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김병년 씨, 김삿갓 아는 것이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김병년 씨가. 예. 김삿갓이라고 우리는 어릴 때 알고 있고. 예. 김삿갓은 1806년 그 당시에 이제 5살 때, 어떤,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난은 뭐냐면은, 난은 일어났지만은, 지금 현재 근대 일어나는 하고 다릅니다. 정말 정의가 있은, 그런 난입니다. 그러나, 이시조선 때, 홍경련 난 지역에, 평안도 서쪽 지역인데, 그는 국토로 취급도 안 하고, 그냥 유배제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돈 주고, 매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냥, 군수도 시키고, 부사도 시킨 겁니다. 그 당시 홍경련 난에 그럴 때, 김병년 할아버지가 그때, 그게 사천, 부사로 그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경련한테, 이렇게 정부군이니까 다퉈서 이렇게 난을 갖다가 제압을 해야 될 건데,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한 거죠. 홍경련, 해병년, 김병년, 그 김삿갓의 할아버지가, 그런데, 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제압을 우리 정부군이 조선군이 강군이 진압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따졌는데 역적으로 몰려서 자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항복했지 어쩝니까? 그래도 그거는 국가대 외전에서 반란군에서 항복했다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반란군에 항복을 안 하고 스스로 죽는 것이 거의 정의고 국가를 지키는 거지. 자기 지금 조선에 간복을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선에 우리나라 그러면 대한민국에 간복을 입고 판사, 검사, 그 다음에 장관이나 있는 사람들이 없던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간복을 입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 이념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김병년 김삿갓의 집안이 완전히 멸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멸문 지경에 그래 놓으니까 그 집안이 이제 남양주였는데 그래 어머니가 그걸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멸문 지경에. 그러니까 김병년의 아버지는 남원으로 귀양 갔습니다. 귀양 갔습니다. 예, 귀양 가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매를 데리고, 남매가 아니라 두 형제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래서는 또 우리도 죽겠다 이래가지고 4번 도주해가 영월로 간 겁니다. 영월로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털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그래서 모성해준다. 참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다시 재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한 겁니다. 한을 풀어달라. 예. 했는데, 김삿갓이 이제, 그게, 고시에, 이제, 그게, 했는데, 장원급제 한 겁니다. 근데, 과거에, 장원급제 했는데, 김병년이는 그 당시에 어머니도 속인 겁니다. 절대 모르게 할아버지의 역제가 아닙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그러니까 속여놓으니까 전혀 모릅니다.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제목으로 해서 100번 죽어도 죄를 씻을 수 없다. 10,000번 죽어도 죄를 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를 가 욕되게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가지고 장원급제가 된 겁니다. 시험 점수에, 예. 그러니까, 홍길래 나를 그러니까, 김병렬이는 전혀 할아버지가, 자기 친할아버지가 그렇게 항복을 하고, 그렇게 우리 집안을 명문직원을 만든 사람으로는 몰랐습니다. 집안이 다 이제 뿔뿔이해지고, 어머니가 속였으니까, 그걸 모르게. 그랬는데, 그걸 써가지고 장원급제가 됐다 이거죠.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막 좋아가지고 와서 어머니한테 제가 홍경대 난에 나를 제목을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썼는데 그분이 너희 할아버지다, 전 할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 그때 이제 실토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김익순 그 사천 군수였는데 그래서 할아버지다. 그러니까 김삿갓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조명을 해야 될 것은 나라가 내 할아버지가 국가에 누를 그치고 1000번 10,000번 죽어질수를 해서 그래서 멸문지강이 되고 다 벌을 주었다. 벌을 주었는데 내가 다시 그 벌을 뒤추어 가지고 내 할아버지를 흠을 다시 되새긴 것은 나는 하늘을 볼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이미 국가에서 죄를 묻고 다 했는데, 나는 또 내 할아버지의, 물론, 김삿갓의 할아버지를 몰라서 그런 변명을 안 한다. 원래 훌륭한 사람은 변명을 안 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변명을 안 했잖아요. 자기 가오에 대해서. 그겁니다. 그게 큰 인물이라는 거, 그건 거거든. 변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명을 안 하고 나는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없다. 할아버지한테. 국가에서 큰 죄를 내리고 멸문을 한 죄를 그래 하고 사지를 찢어서 죽였는데 우리의 조상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그거로서 죄는 다 사해지는데 내가 다시 15년이 넘어가지고 그걸 되쳐가지고 내가 출세할 기라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내가 10,000번 1,000번을 해도 죄를 씻을 수가 없다. 조선에 대해서. 그래서 방란사과서를 쓰고 세상을 안 본 겁니다. 그럼 그 관직을 포기했네요. 관직 포기했죠.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재개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부 그런 할아버지의 그런 것을 알고부터서는 전부 인간을 취급 안 한단 말이죠. 자기를. 그러니까 다 버린 겁니다. 마누라 모든 자식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린 겁니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일본에 다시 조명을 해야 될 것은 다니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이지만 그때서는 전부 시로 통해서 이 매간 매직을 하고 이 썩은 나라를 비판한 겁니다. 계속 다니면서 그 다음에 서민에게 같이 울면서 술 한잔 대접받고 그 다음에 껄껄 웃으면서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비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탐관오리들이 내가 매직해가지고 그 방백 수령이 되면은 그 쌀이라든 뭐 필요하면 주주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곤장을 때린다 그래요. 너 죄를 알렸다. 멀쩡한데 곤장을 밑에 뒤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볼기장에 바지 벗겨가지고 곤장을 한 몇 대 때리면 떡이든지 감이든지 떡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때려서 그냥 백성을 완전히 숫자된 거랍니다. 그러니 그 원성이 얼마나 큰 근데 그거는 조익순이 자기 할아버지는 이제 사지를 다 찍어 죽였거든요. 그 당시에. 왜냐면은, 이제 소를 네 마리 해가지고, 다리, 팔 이래가지고, 앞으로 가 해가지고 죽이는 것이 이제, 그 역적의 죽음이거든요. 그런 죽음을 당했어요. 당했으면, 그렇게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자기 조상에 대해서 변명은 안 했어요. 그럼 국가에서 그런 처벌을 해서 맹문을 했는데, 내가 더
할아버지의 누를 또 그만큼 사죄를 당해서 죽었으면은 자손으로서는 그걸 더 논할 문제는 아닌데 자기는 논했다. 예, 그런 죄를 가지고 스스로 도덕성으로 생각해서 방랑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서민의 편에 서서 계속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37년간 그렇게 방랑 생활을 한 겁니다. 민중들에게는 이런 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예, 그렇죠. 예, 많이 했구만요. 예, 그렇죠. 남긴 뭐 작품 방망곡. 한시를 시는 뭐 엄청나죠. 그거는 그 방랑 김삿갓 시는 오히려 중국에서 더 알아주는 시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보다. 예. 그래서 아니 김삿갓 한번 노래 한번 불러서 좀 부르면 어떻겠어요? 나는 뭐 잘 모르겠는데. 예, 참, 그래, 너무 눈물이 나고, 제가 김사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기억나요. 할아버지 죄로 인해서, 그렇죠. 연자자 아닙니까? 그냥 자기는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스스로. 그러면 이제 노래를 한번 소개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예,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죽장에 삭가 쓰고 강낭산 천리 흰 구름 고개 넘어 가는 객이 누구냐 12대 문간 방에 글씨를 하며 술 한 잔에 시안수로 떠나가는 김삿갓 2절 한 번 더 부를까요? 2절. 예. 네. 세상이 싫던가요? 사랑을 버리고 기다리는 사람 없이 이 거리 저 마을로 손을 잡고 집집마다 소문을 넣고 부대가 자대 껄껄대며 떠나가는 김삿갓 잘하네. 노래 잘하시는데 우리 교수님 가수가 한번 뒤에 보시지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 예. 2절까지만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토의를 했습니다만은 예. 정리를 해본다면 지금 2조 말도 그렇고 부패로 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도 대선 전에 보면 뭐 대장동 게이트다 해서 사법부 뭐 해서 그 판사들 말이야 50억 크러 해가지고 판사, 변호사, 검사 이렇게 이제 클럽으로 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사법부 전체 법조계가 썩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시조선대요. 예. 전격적으로 세도 정치가 한 개지 순조부터서 이렇게 절정까지 온 건데요. 백년대잖아요. 그게 백육년입니다. 예. 백육년 그래 부패보다도 저 지금 부패합니다. 야, 우리가 그걸 모르거든요. 수천 더 부패합니다. 지금이. 도덕적으로 지금은 권력의 한 편이 돼가지고 여야가 없죠. 그때는 바람대는 그때는
우리가 세도 정치고, 그 다음에 이시조선, 지금 어느 때입니까? 21세기입니다. 디지털 시대고. 이런 시대도 이게 전부 다 권력의 한편이 돼가지고, 국민을 속이는데도 국민은 그냥 편가르게 합니다. 국민 스스로, 우리 국민이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예. 국민이 정말 우리가 깨달고, 바로, 우리 국민이 이렇게 나라를 서도록 해야지. 우리가 건국의 이념을 갖다가 굉장히 이렇게 질밟고 있는데요. 우리가 해방후가 76년입니다. 건국을 한 지가 74년입니다. 3년입니다. 100년 다 돼갑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망하는 길이죠. 이거는. 제가 이제 역사를 연구했으니까 그런데 48년 건국해가지고 2020년이면 요게 74년 아닙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에 네네. 저 건국해가지고 남북 전쟁까지가 70몇 년이에요. 예. 그리고 소련이 망한 게 73년이에요. 네. 70년 넘어가면 나라가 흐들흐들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도 60년 넘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오히려 북한을 선호하고 우리나라 건국은 질밟는 세력이 더 커졌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보수 진보를 하더라도 우리가 건국 이념을 두고 서로 진보 보수에 건전한 진보 보수에 싸우고 또 국회에서 하다가 또 다합하고 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이거는 북한을 무조건하고 따르는 세력들이 더 커졌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일 모레 말이죠. 100년이 되는데 100년이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그 대남 공작 보면은 김일성이가 비밀거시 보면 정당에 국회에 침투시켜라. 네네네. 대남 공작에 그게 비밀 교시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 보면은 이 종북 주사파들이 꽈리를 틀고 있잖아요. 대놓고. 네네네. 그럼 이런 거는 정보부에서라든가 이런 스케일링 해가지고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정치에서는. 지자체도 그렇죠. 통일당 그룹도 그렇고 이적기가 그 잔당들이 동부연합, 경기 동부연합 이 정치를 한다?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키우게 된 거는 1990년도 이렇게 1890 우리가 이제 민주화 이렇게 그때는 이제 이렇게 혼돈 시대 민주화 속인 거죠. 1990년부터도 근본적으로 그 후에 정치하는 지도자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나는 누군지 상대가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을 생각 이념 없는 정치. 민주화하면 만사 행통. 민주화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처럼. 민주화가 자유세력이라 봐야죠. 그러니까 민주화 만사 행동 체력은 자익세력으로 봐야 되죠. 근데 우리는 보수의 표를 가지고 5선, 6선, 7선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옛날인데 책임을 다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보면은 국회의원 딱 되면은 다음에 또 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 그래요. 2선 하면 3선 하려고. 3선 하면 4선 하려고. 4선 하면 5선, 5선 하면 6선 하려지. 그게 최목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제가요. 몸이 아파서 2000년도에 사업을 안 하고. 사업을 안 하고. 기업도 목표가 있어요. 기업도 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가르치는 쪽으로 이 방향을 바꿨는데 제가 국가 미래 이래다고는 큰일 나겠다. 너무 사회교육이 내가 병인할 때까지 사회 지도자급들이 하나도 제가 볼 때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포로 주어서 대통령이 됐지만은 우리는 그거는 인정해야 되지만은 국가 인정이 없는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라도 미래 지도자 바로 역사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했는데 내가 믿는 정당이 어떤 정당이고 한나라당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는 보수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 한심한 것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몇 간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하십니까? 지금 사업도 안 하시고 그런데 내가 국가 역사 가르치고 국가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좀 한다고 그러면은 언제부터 국가관입니까? 나를 오히려 말이죠 비판하고 그랬어요. 그게 한나라당입니다. 그 당시에
예. 아니 그 원장님이 좀 예. 중요한 걸 말씀하셨는데 그 사회교육의 중요성. 지금 교육에는 제가 볼 때는 가정교육이 있고 1차로, 예, 예. 2차로 학교교육 있잖아요. 네네네. 대학교까지.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거의 90%가 대학교 가요. 예, 근데 예. 대학교 가서 이제 일반 사회인이 됐을 때 예. 사회교육 예, 서구에서는 굉장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예. 사회교육이 평생교육으로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원장님이 강조하시는 게 사회교육 아닙니까? 우리나라 네네. 사회교육 그렇죠. 엉망이거든요. 네네. 정부 관심도라든가.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당이 들어서 보면은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면서 대통령 힘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완전히 입법부 독재,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힘이라든가 특권이라든가 보좌관이 9명이가 다 힘이 엄청 세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더 하려고만 목전에 그러니까 되니까 더 하려고, 예, 그거만 더 하려고 그거만 더 그거는 하려고. 뭐라고 하니까 야. 이렇게 국가 개념이 없고 국가 이념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 놓으니까 그 패거리들이 네. 표를 얻으려니까 좌파 흉내 낸 겁니다. 예. 계속 자기의 이상, 자기의 창의, 내가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데 국회의원으로서 그러한 의식이 없고 철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년 이상에 전부 다 25년 이상에 좌파 흉내 낸 겁니다. 보수라는 정당이 말이죠. 좌파 흉내 낸 겁니다. 위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위장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위장 보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나는 논하고 싶지 않지만은 논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 정도로 내부에 총질을 해서 그 정도로 구속을 시키고 재산을 떼뺏고 한 정도로 잘못했느냐? 그럼 내부의 소행에 의해서 다 그리 됐잖아요. 예, 그것이 지금 현재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아니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런 사람 또 뽑잖아요. 예. 어샤 해가지고 또 찍어주잖아요. 지금 앞으로 말이죠. 예,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확실한 국가 개념을 가지고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께서도 하지 않으면은 보세요. 협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30년 이상 동안 협치한 게 있습니까? 여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0대 기술론, 그 당시에 80년대부터 협치한, 박정희 대통령보다 협치한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해서 유신 한 번 만들고 그래 했겠습니까? 제가 참 지금까지 의문이 예. 정치하게 나왔지 말인데 평생을 가장 오랫동안 정치해서 대통령 되겠다는 게 김대중, 김영삼이거든요. 그는 막 대통령, 그 두 사람 병이 걸린 사람이니까 대통령 병에. 그 사람들이 대통령 하겠다는 게 40년, 50년 동안 골머리에 서 있으면 일반 사람들은 저 정도 대통령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정말 잘할 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정말 대통령이에요. 정말. 그런데 군인들 보면 두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국가 이념이 없기 때문에 저도 실망하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정말 민주주의를 이렇게 키웠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얼마나 국가적으로 지금 이제 5만 불, 7만 불 시대 됐을까? 아니, 제 의문이 그렇게 오래 정치를 하고 대통령을 돼야 되겠다고 꼬란 사람들이 대통령 된 기록하고 군인들이 해가지고 정치를 해가지고 뭐 구테타니 뭐니 독재자 하는데 그 전보다 총격표가 훨씬 못하잖아요. 이것이 그다음부터서 1990년대 후부터서는 세도정치죠. 세도정치. 그래서 제가 김사과 이렇게 오늘 내가 노래도 한번 부르자고 그런 건데 세도정치하고 또 세도정치보다도 더 나쁜 정치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결론적인데 국민들이 올바르고 훌륭한 정치인들을 양성하는 게 큰 대한민국의 과제네, 숙제네요, 그게. 그러니까. 예, 그거는 대통령뿐만 아니고 국회의원, 지자체들 그거를 분별할 능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국민들이? 아니, 정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해야 되고 정확하게 그 지역 어른들이 그 당시에 지금도 이제 80세, 90세가 살아 계신 분이 많이 있지만 정언을 해서 바르게 가도록 하는 정인을 하고 그랬는데 표기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표기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어릴 때 배우기로는 4.3 사건하고 여순 사건은 단한 폭동으로 배웠어요. 네. 언젠가는 민주화 부르면서 모든 거 역사를 뒤집어. 그러니까 병화가 공원 걷다 조형물도 엉터리고 말이요.
예, 전부 다, 저는 뭔가, KBS 저번에 4.3 사건에, 이 강의하는데, 순 엉터리. 내가 그래서 반박을 했잖아요. 아니, 예, 유튜브에. 제가 그제도 포로수용소도 가봤고, 네, 예. 가봤고, 제주 4.3급 박물관도 가봤고, 네, 네. 예수순 쪽에도 가봤는데, 전부 다 평화예요. 아니, 그렇게. 규명을 정확하게. 아니,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이 얼마나 지금 잘못 이래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이게 소련이 침략을 해서 자유를 뺏기고, 네. 그 다음에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가 그렇게 당하는 걸 보면서도,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는 평화. 뭐냐, 국가를 그냥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국가를 공산주의한테 내주겠다는 그런 뜻하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프간 사태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도 평화 타령.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이게 쫙 들어갔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도, 그걸 우리가 국민이 다 접하고 보면서도 그런 청년들이 있고 젊은 세대가 있다는 자체가 정말 나는 슬픈 겁니다. 젊은 세대 여러분.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말이야, 망하려면 100년 3대가 간다고, 1대 간다. 이게 우리가 얼마 남았습니다. 이렇게 간다면은 어떻게 나라가 안 망한다고 보장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좋습니다. 좌파들은 공산주의 통일이 돼도 관계없다. 그런 거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같이 자유를 지키고 시장 경제를 토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계 우방국과 같이 어깨를 겨누고 살려고 하니까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예. 얼마나 우리가 가면은 이제 대한민국을 알아줍니까? 왜 알아주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켜 놨는데 우리가 짓밟고 내부적으로 총질하고 그게 정치입니까? 예. 지금도 반성 안 하잖아. 반성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내부 총질을 해놓고 그 60여 명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예. 나는 말은 안 하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윤석열 당선자의 어떤 기대감은 있지만은 참 험난하다고 봐야 되겠네. 예. 근데 협치 물론 새 대통령께서는 협치 이렇게 갈등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화합을 하느냐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국가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협치가 돼야 되고 국가 이념의 중심에서 화합이 돼야지. 이건 지금까지 말이지 공산주의도 좋다 뭐도 좋다 포악에 의해서 그건 절대 지금 당선자께서 안 되는 겁니다. 자칫하면 이명박 중도 실험주의를 좀. 예. 그 실험이 누가 됐습니까? 이명박 때에서 실험이 됐지 않습니까? 중도 실험주의. 예, 실험주의. 3,000불 받잖아요. 예. 이북에도 우리가 같이 살겠다. 3,000불. 그렇게 이북을 북한을 도와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병한테 200만 원 준다는 햇빛 정책이냐,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국가 이념이 바로 당선자께서는 국가 이념을 토대로 해서 화합을 해야 되는 거지. 국가 이념의 흔들리는 화합은 안 된다 이거죠. 나는 대통령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대통령 될 분에게 나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 위에서 세계인과 같이 어깨를 겨누면서 내 실력을 가지고 살고 싶다 이거죠. 내 자신도 그렇고. 알겠습니까? 예, 인수위원회에서 분명히 하시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고, 또 3.15 부정선거와 연결된 그때 중고등학교 때 회고도 해 주셨고, 또 김사까지 이야기도 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윤석열 당선자에 대해서 순서도 좀 하셨고, 하신 것 같아요. 예, 방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의 존중과 이념을 존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 자체가 시장 경제를 도입한 거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나는 존중하면서 세계 경제인과 같이 어깨를 건너면서 저는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자식 손자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보다도 더 이념이 부족합니까? 정치가.
예, 그걸로 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수라고 지향하는 수십 년의 정치가 정말 이념에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을 가지고 정치를 했습니까? 자기의 주관과 철학이 없어요. 정치인이 그렇게 정치를 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를 일반적으로 얻기 위해서 그 4년 동안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이념을 버리고 국가 이념을 버리고 포기해서 좌파 자익의 흉내를 내면 되겠습니까? 이번 새 인수위원회는 그런 점을 분명히 해서 인수를 해서 국가 이념을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